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라고 하는 이 한 문장을 가지고 문학치료의 관점에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한 문장으로 명상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문장은 유시와의 시집 제목이기도 하면서 또 시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익숙하게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문장이고, 과연 곁에 있으면서도 그리운 그대는 누구인지, 또 나는 누구인가,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혹시나 상실해버렸던 그리움은 없는지, 또 그리움으로 가득 찬 내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번쯤은 인생 주제어로 이 그리움의 문제를 한 번쯤은 다뤄보는 것이 무척이나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시와의 이 짧은 시도 직접 한번 읽어볼 것이고요. 또 이 말을 가지고 문학치료의 관점에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내 안의 그리움, 또 내 안에서 나를 흔드는 그대는 누구인가, 또 나는 누구인가, 이 문제를 살펴보면서 명상도 어떻게 하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이 그리움이라고 하면은 오늘날 이 시대에 어쩌면 좀 옛날 단어처럼 생각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쉽게 마주치고 또 쉽게 스치고 지나가는데 너무나 익숙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움 하면은 뭔가 좀 뭐든가에 매달려야 되는, 집착이 많은, 그래서 내려놓아야 될 감정쯤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그리움이라는 것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어서 과거에 대한 그리움도 있고 또 오지 않은 것에 대한 그리움도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삶이 막막해진다거나 또 내 삶의 길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중요한 감정 중에 하나가 그리움이고, 또 어쩌면 우리가 갈 길을 모르고 좀 멍하게 될 때는 내 안의 그리움을 오히려 우리가 잃어버렸을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도 드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청산해야 되고 없애야 될 그런 단어가 아니라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런 단어로서, 인생 주제어로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상처를 준다든가 관계를 어떻게 하면 끊어버릴 것인가에 대해서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결해야 되고 어쩌면 만나야 될 그런 감정 중에 하나로서 우리가 충분히 다뤄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유시와의 시를 한번 읽어보고요. 이것에 대해서 또 법정 스님이 쓴 글도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문학치료의 관점에서 어떻게 차근차근 다뤄볼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시와의 시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시와의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물속에는 물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는 그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나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있는 이여, 내 안에서 나를 흔드는 이여, 물처럼 하늘처럼 내 깊은 곳 흘러서 은밀한 내 꿈과 만나는 이여,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예, 굉장히 짧은 시입니다. 곁에 있어도 그리운 사람은 누구일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경험이 있는지, 이런 문장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살아생전에 이 시를 읽고 어떤 글을 한 편 썼는데, 그 수필의 이름이 그대가 곁에 있어도 라고 하는 수필이 있습니다. 이 맑고 향기롭게라고 하는 이 책에도 수록이 되어 있는데, 그 법정 스님의 소감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니 이렇듯 그리운 존재를 지니고 절절하게 사는 사람은 삶의 의미를 캐내면서 스스로 꽃다운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가까이 곁에 두고도 그립기만 한 그대를 당신은 지녔는가? 그런 그대를 지닌 사람은 축복받은 삶이다. 그리고 그런 그대를 지니지 못한 가슴들은 이런 시를 거듭 읽으면서 일상 속에서 삶의 신비를 스스로 찾아내야 한다. 유시와의 시집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에 실린 시다. 시는 따로 해설이 필요하지 않다. 누구나 자신의 목소리를 두런두런 읽으면서 느끼면 된다. 시는 눈으로 읽어서는 그 감흥을 제대로 느낄 수 없다. 소리내어 읽어야만 온율과 함께 시가 지닌 그 속뜻을 들여다볼 수 있다. 그렇다. 물속에는 물만 있는 것이 아니다. 기어있는 물이건 흐르는 물이건 그 물속에는 많은 것들이 함께 있다. 텅 빈 하늘에도 새가 날고 구름이 흐르고 비와 이슬을 머금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 안에도 나만 있는 것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을지라도 무수한 인연의 끈앞풀들이 얼길살기 얽혀 있다. 어떤 끈앞풀은 내 삶을 넉넉하고 순수하게 채워주는가 하면 또 어떤 끈앞풀은 내 삶을 어둡게 하고 지겹게 하고 때로는 화나게 만든다. 내 안에서 나를 주재하는 이는 누구일까? 또 나를 다스리고 나를 뒤흔드는 이는 과연 누구일까? 그 나는 누구인가? 사람에 따라서 그것은 신일 수도 있고 불성이나 보리심일 수도 있다. 선수행자라면 그것은 또한 그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화두일 것이다. 그리고 맹목적인 열기에 들뜬 사람이라면 자나깨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사랑하는 연인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그것들은 물처럼 하늘처럼 내 깊은 곳을 흘러 은밀한 내 꿈과 하나가 된다. 좋은 시를 읽고 있으면 피가 맑아지고 삶에 율동이 생기는 것 같다. 시는 일용할 양식 중에서도 가장 조촐하고 향기로운 양식일 것이다.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이 가을에 우리도 그대에 대한 그리움을 지녀볼 일이다. 법정 스님은 곁에 있어도 그리운 누군가를 장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가을에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이런 시를 두런두런 읽으면서 우리 가슴이 혹시나 잊혀졌던 또 잊혀질 수밖에 없었던 내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고 그리운 그대를 떠올려보고 또 내 감성을 충만하게 채우면서 우리의 삶이 그리움으로 채워져서 내 삶을 내팽개치지 않을 수 있도록 내 삶의 깊이를 채워가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문학치료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다룰 수가 있는가, 그거를 한번 잠시 생각하고 또 명상하는 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움의 안과 밖이라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운 대상이 바깥에 있는가, 내 안에 있는가, 이 문제를 두고서 곁에 있어도 그리운 그대는 바깥에 있는가, 바로 내 안에 있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깥에 있는, 곁에 있어도 그리운 그대가 바깥에 있는 바로 그대라면은 늘 바깥에 있지만 늘 그리운 그대, 그것은 법정 스님이 이야기한 대로 어떤 그 우주적인 존재로서 신일 수도 있고, 어떤 동양적인 관점에서라면은 어떤 기, 어떤 보이지 않는 기의 흐름일 수도 있고요. 또 바깥에 있는 항상 보고 싶은 어떤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부모, 가족, 형제, 지인들, 나를 도와줬던 사람들, 일체의 것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리움의 안의 관점에서 보면은 나를 뒤흔드는, 곁에 있어도 늘 그리운 그대라고 하는 그 나는 바로 내 안에 늘 흐르고 있는 나의 감정일 수도 있어요. 그리운 그 감정 하나에 언제든지 소환하면 벌떡 일어날 수 있는, 내 안에 무뎌졌지만 늘 살아있는 나의 에너지의 흐름이고 나의 감성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늘 곁에 있지만 잊혀질 경우에는 내 곁을 떠나 있다가 바로 내가 그립다라고 말을 하면은 바로 달려와 줄 수 있는
바로 내 안의 감성과 내 안의 그리운 감정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곁에 있어도 그리운 그대라고 하는 것은 누구일지, 이런 그리움의 안과 밖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치료의 관점에서는요, 1단계로 이 시에 대한 어떤 의미, 그리운 그대는 누구인가, 그 전에 싫고 지겨운 사람이 더 많은가, 끊어버리고 싶은 사람, 또 연결을 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 이 유시와의 시를 통해서 곁에 있어도 그리운 그대는 경험한 적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시작할 수가 있고요. 2단계에서는 나에게 적용하는 단계가 되겠죠. 나에게 있어서 곁에 있어도 그리운 그대는 누구인가,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또 보고 싶은 나의 가족, 아내, 자녀, 또 형제들인지, 또 나의 지인인지, 직장생활 끝나자마자 다시 보고 싶은, 설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 감정도 있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런 감정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서 나를 뒤흔드는 어떤 감정이, 그리움이 그 감정으로 인해서 그리워질 수도 있어요. 실제로 바깥에 있는 존재가 나에게 그리움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내 감정이 그리움으로 가득 채워질 때 바깥에 있는 대상들은 갑자기 그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관점에서 적용시키는 관점이 되겠고요. 이 문학치료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잊혀졌던 그 그리움들, 또는 한 번도 간직하지 못했던 그 그리움을 일깨워서 자각을 하고 그리움을 회복하는 작업이 될 텐데요. 그러려면은 문학치료의 관점에서 글쓰기와 명상법이 반드시 진행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그리움에 대한 명상법은 과거에 나를 그리워하게 했던, 또 현재 떠오르는 고마운 사람들, 지금도 아련한 추억처럼 내 가슴에 숨겨져 있었던, 잊혀졌던 그 그리움의 감정을 어떤 대상이나 사람들을 소환해서 떠올려서 잠시 머물러서 관찰하는 명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느낌 감상 명상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시 머물러서 그 대상을 떠올리면은 몸 전체에서 또는 몸 특정 부위에서 느껴지는 신체 감각이라든가 느껴지는 감정들, 생각, 욕구들을 고스란히 느끼면서, 온전히 느끼면서 글로 써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나누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집단이라면은 상대방들이 느꼈던 그 대상들, 그 감정 느낌들이 얼마나 생생하게 다가오고 있는가를 들으면서 경청하면서 다시 느껴보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솔직하게 이제까지 느꼈던 그 경험들, 몸의 감각이나 감정, 생각, 욕구들을 그대로 털어놓고 말하고 글을 쓰면서 내 안에 잊혀졌던 그 그리운 감정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현재 내 삶에 미해결된 어떤 문제라든가 과제가 있으면 이 그리움의 감정으로 다시 접근하면서 내 삶에 부족했던 부분들, 상실해버렸던 그 그리움의 감정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 문학치료와 명상에서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그리움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서 그리운 감정을 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운 감정이 있어서 자연 발생적으로 떠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이 그리움이라는 단어를 읊조리면 그 단어로 인해서, 언어로 인해서 감정과 생각과 욕구로 채워지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김소월의 그 가는 길이라는 시에 보면은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라고 하는 그 굉장히 짤막한 일련으로 시작되는 그런 시가 있어요. 그립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 정말 그리워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끄는 데에는, 나를 이끄는 것은 자기의 과거 기억이나 경험이나 어떤 상처나 이런 것도 있지만, 또 격려해 주는 사람,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 이런 것도 있지만 내 안의 언어입니다. 내 안의 언어가 나를 이끌 수도 있고
잊혀졌던 감성을 회복하고 또 상실했던 어떤 나의 본성이라든가 욕구를 채워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언어라고 하는 거, 단어를 떠올리면서 감정을 소환해서 상실해버린 내 감성과 또는 삶의 목표까지도 다시 세워나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그리움 속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오늘은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이 시의 한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그리움의 원형을 생각하면서 내 삶이 다시 한번 그리움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내 삶을 정비하고 다시 출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